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자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시고 아름다운 게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긴 밤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안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긴다며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안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동초 김장실의 노래 이야기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좀 이 계절에 맞는 노래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조용필 노래고 1985년에 나왔습니다. 참 이 겨울에 들었으면 항상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1985년 MBC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그 박근삼이라는 분이 연출을 하고 했었는데, 이 노래는 양인자 그 작사가가 경복궁 안에 있는 다원이라는 찻집에서 쓴 가요시입니다. 정말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특히 아름다운 데가 어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름다운 제도 아름답습니다. 그죠? 참 이런 걸 역설적 혹시 모르는가 하는 식으로 시에서는 그랬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런 역설적인 것에서 가사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좋은 가사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히트하려면 가사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봄날은 간다, 가슴 아프게처럼 훌륭한 가사 있는 노래들은 되게 히트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MBC 라디오 드라마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 줄거리는 참 슬픕니다. 비극입니다. 어느 여대생이 자주 들으는 찻집 아저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여대생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아마
무슨 사연이 있어서 헤어진 모양입니다. 그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랬다가, 그래서 불치병 있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 근처에 찻집을 차렸는데, 딸은 아버지를 남자로 사랑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라디오 드라마 주인공은 왕영은이가 출연을 했는데 직접 주제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애잔하고 슬프면 아릿한 노래죠, 그죠? 이 노래를 지은 양인자, 김희갑 부부 외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중가요에서 몹시 히트한 작곡가 부부가 있습니다. 이경미, 이현섭 부부, 정은이, 남국힘 부부인데 오늘은 김희갑, 양인자 선생님 두 분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갑 선생님은 1936년 평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평양 강성중학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 월남을 했습니다. 북에 어머니하고 딸 둘을 두고 월남을 했는데 10년 뒤에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새어머니하고 재혼을 한 뒤라 어머니가 자진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는 딸들하고 같이 살다가 93세에 돌아가셨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살면서 남동생 둘 낳고 대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한 가정을 찢겨놓고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예, 우리 김희갑 선생님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미 8군에서 흐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희갑 선생님은 15세에서 18세까지 대구에서 성장을 하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이 김영순이라는 분이 기타 연주를 참 잘했는데 그걸 듣고 그때 김영순이 연주하는 노래가 목포는 항구단데 그걸 듣고 나도 기타를 해야지 해가지고 기타 연습을 정말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같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기타를 하면은 김희박이다 할 정도로 소문이 나가지고 고등학생이 모자를 쓰고 일반 사회인들 모자를 쓰고 미군 클럽에서 일주일에 3, 4회씩 공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불러서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김희갑 악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계속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는데 박춘석 작곡가가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레코딩 작업에도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아시스 레코드의 손진석 사장이 너무 노래만 그리 작업하는데 하지 말고 당신도 대중가요를 좀 작곡을 해라 해서 그분의 권유로 1967년에 태원의 사랑아 내 사랑하라를 발표를 하면서 작곡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분은 미 8군 무대에서 가장 큰 A번쇼 악단장을 하면서 한명숙, 노란사스 입은 사나이, 부른 한명숙, 윤복, 키, 윤한기 등과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같이 활동했던 이봉조가 악단했던 사람인데 까망기라는 노래를 히트하는 걸 딱 보고 나이트클럽 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곡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배워야지 해서 이화여대 이교숙이라는 교수가 작곡가에 계셨는데 이분은 해군군악대장 출신입니다. 작곡을 하성법이라든지 대위법 이런 걸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인자 선생님은 1946년 함경북도 나진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유복자로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 와서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 숙제로 소설 하나 써오라 큰 걸 부산예중 3학년 때 썼는데 그게 돌아온 미소인데 어찌 잘 썼던지 선생님이 주선을 해가지고 출판했는데 그마 중3짜리가 썼던 돌아온 미소가 엄청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벌예대 문예창작과 수석 입학을 해가지고 김동리 소설가 밑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주가 참 좋은데도 30살까지 신춘문예에 계속 낙방을 하다 보니까 당시 여학생이라는 잡지의 기자로 갔습니다. 이따가 한국문학의 외항선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여학생이라는 잡지사에는 드라마 작가 김수현도 그 신춘문예에 반이 떨어져 가지고 같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신춘문예에 김수현이가 낙방을 해가지고 지약을 사달라 해서 순진해가지고 지약을 사다 갖다 뒀다가 욕을 바가지를 들었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한 번은 인자야 난 워낙 재수가 없는 연인이 내가 좀 들고 가라 하면서 이제 소설은 그거다 치우고 김수현 씨가 MBC 드라마 저 눈밭의 사슴이라는 원고를 같이 그리 들고 갔답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 소개로 이분도 드라마 작가로 돼가지고 제3교실, 혼자 사는 여자, 하얀 달 등 300여 편의 드라마 각본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작곡가, 작사가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198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인자 씨는 전 남편하고 사별했고 김희갑 씨는 전 부인하고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한국 가요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 히트곡을 많이 양산을 했는데 김희갑은 그 사이에 한 4,500곡을 작곡을 했고 그 중에 400곡이 양인자 씨 작사의 김희갑 작곡입니다. 히트한 곡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최진희가 불러서 히트했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대는 나의 인생, 사랑의 미로, 이 최진희 노래입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김국환이가 노래 불러가 히트했던 타타타, 임준희가 불러서 히트했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노래들이 히트를 냈습니다. 특이한 거는 가수 이동원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한 번은 와가지고 88년입니다. 정지용 씨 향수를 갖고 와가지고 서울대 박인수 교수하고 같이 부르고 싶으니까 작곡 좀 해주이소 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고생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정말 우리 가곡이죠. 가곡인데 대중가요처럼 즐겨 부르는 노래가 돼가지고 참 한국 가요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그것만 한 것도 아닙니다. 뮤지컬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윤호진이라는 뮤지컬 제작사하고 잘 아는데 찾아와가지고 뮤지컬 명성황후를 좀 작곡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열 씨도 만나보고 이문열 씨가 윤호진 씨 부탁을 받아가지고 명성황후의 원본이 여우사랑이라는 희곡입니다. 그걸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뮤지컬을 처음 작곡을 하기 때문에 영국, 미국 이런 데 뮤지컬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62곡이나 되는 노래를 그때 명성황후에 들어갈 노래가 60곡입니다. 작곡을 해가 한국 뮤지컬로서는 뉴욕 브로드웨이도 가고 정말 성공했습니다. 제가 문화부 예술극장 할 때에 캐나다, 미국, 영국 이런 데 명성황후가 나갈 때 국비를 좀 줘가지고 나가도록 했는데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목류도운도라는 뮤지컬을 또 했는데 이건 제가 예술의 전당 사장 할 때에 양인자 선생하고 김희갑 선생하고 최인호 씨하고 그때 저하고 내가 날라란히 앉아가지고 이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 킬로만자로의 표범도 작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분은 1975년부터 6년간 300여 편의 영화음악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조영필이 그 겨울에 찻집을 할 때에
김희갑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작곡해가 노래를 부르니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다른 노래를 좀 부르고 싶습니다 하면서 꼬냑 한 병을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985년에 낸 조용필 8집이 히트가 많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히트했던 게 킬로만자로의 표범하고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이 노래는 시인들이 뽑은 한국 10대 가요의 킬로만자로의 표범은 2위, 그 겨울의 찻집은 9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가사가 좋습니다. 그러고 부인, 김희갑 선생의 부인 양인자 선생님은 조용필 가사를 쓸 때는 책상에 바싹 달라붙을 정도로 자세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많은 히트곡이 이 두 분 사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히트 가요가 생긴다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작사와 좋은 작곡가, 좋은 가수가 이렇게 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초입에 들어서서 날도 춥고 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좋은 감성으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겨울의 찻집의 감성이 다시 생각이 나는군요. 토요일 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시고 아름다운 사람 때문에 홀로 지생긴 밤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안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사람 때문에 홀로 지생긴다며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안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